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 근 2주 만에 찾아온 네, 수진 씨. 네. 잘 주무셨나요? 너무 잘 됐죠. 아. 푹 잤어요. 그날 뭐 음주를 하신 건가요? 새벽까지 네. 이제 그 책을 읽었죠. 밀린 책을. 그리고 이제 마치 시험 공부를 새벽까지 하고 아침 시험인데 시험을 못 보러 간 것처럼 그렇죠. 제가 알람을 엉뚱한 시간에 맞춰놓고 꿀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람이 울리는 줄 알고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이름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겠네요. 시간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이름만 찍힌 통화가 오는 걸 보고 내가 미쳤구나. 근데 뭔가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많이 잤는 그때 느낌인데. 이렇게 딱 딱 전화가 와가지고 딱 화면을 딱 봤는데 방이 너무 밝고 그쵸. 약간 푹 잔 느낌. 예, 새가 지저귀고 몇 시에 주무셨나요? 한 3시쯤 잔 것 같아요. 2시 반 3시쯤 잔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재밌게 읽으셨다고. 네. 오밤중에 즐기셨다니 다행입니다. 문학소년단 시즌 7 25화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입니다. 셸비 반 펠트 작가의 소설입니다. 셸비 반 펠트라는 인물은요. 여자분이세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봤을 땐 40대 초반 30대 후반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게 어디 나라 출신이라고 돼 있지 않고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나와 있어요. 태평양 북서부면 섬나라에서 자라셨나? 태평양 북서부면 우리나라 아니에요? 동아시아잖아요, 그죠? 네, 미국 분이시던데. 야, 미군 기지에서 태어나신 그러셨나? 네. 뭐 오키나와 이런 데서 태어나셨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현재 남편 두 아이와 함께 미국 시카고에서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소설이 첫 소설이에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근데 운이 좋게도 첫 소설이 22년에 나왔는데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아마존에서 뽑은 올해의 책, 굴리즈 2022 최우수 소설상 뭐 이런 거 후보에 오르시고. 후보에 오른 건가요? 올해 책은 선정이 된 거고 굴리즈 최우수 소설상 이런 거는 후보에 오르셨대요. 이거 말고도 상 받은 게 몇 개 더 있으시더라고요. 자잘한 게. 제가 찾아본 인터뷰는 제나부 씨가 진행하는 M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 쇼에 출연해가지고 뭐 BBC 북클럽에도 출연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책이 잘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오셨는데 인터뷰 내용은 별로 그렇게 건질만한 게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막 엄청 흥미로운 개인사가 있는 그런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풀린 걸 수도 있어요. 첫 소설인데 이렇게까지 나 그냥 쓴 건데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이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는 한 몇 년 전에 TV에서 서양 TV쇼에서 미국 같은 데서 문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걔네 문어가 가지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문어 가지고 뭐 이런데 미로 통과하게 시키거나 그리고 뭐 열쇠 열기 그렇게는 문어한테 예측도 시키니까 그러니까 축구 뭐 스코어 맞추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를 보다가 이제 영감을 받으시고 문어가 뭔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소설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소설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은요, 원래 영어 원제를 직역하면 놀랍도록 똑똑한 생명체들 정도로 이게 원제였어요? 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네, 줄거리는 73세 토바는 여자분이세요. 소엘베리 아쿠아리움에서 야간 청소 근무자로 열정을 갖고 일하십니다. 남편 윌이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혼자 살기 때문에 바쁘게 일하는 것이 또 30년 전에 18살의 나이로 바다에서 실종된 아들들을 잠시나마 있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그 아쿠아리움에는 특별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마젤러스라는 이름의 태평양 거대 문어입니다.
거대 문어면은 얼마나 큰 거죠? 사람만한가? 거의 사람 하반신. 그렇죠. 예, 하반신 정도. 그래도 어쨌든 얘를 양동이에 넣고 끌고 갈 수는 있는 설정이니까요. 막 정말 사람보다 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먹는 문어보다 커다라는 의미에서 거대한이 아닐까. 돌문어보다 좀 큰. 그렇죠. 좀 큰 문어이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예상하는 것보다 이 마셀러스는 훨씬 똑똑해서 어지간한 대화도 모두 알아듣고요. 글도 읽고요. 본인의 심장이 3개이며 그것이 모두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통찰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통찰력이 나중에 어떤 이야기에서 위력을 발휘하는데 아무튼 이런 마셀러스는 너무 똑똑하니까 수조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밤마다 수조의 잠금 장치를 열어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조에서 조개나 해삼 잡아먹고 심지어는 사무실로 기어가가지고 사람 음식을 훔쳐먹고 뭐 여러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수조의 사각지대 같은 데다가 숨겨놓는 등 여러 장난을 일삼습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을 야간 근무자인 토바는 우연히 알아챘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이런 야간 외출이랄까요? 문어의 야간 외출을 용인해주면서 둘 사이에는 좀 유대가 쌓이게 되죠. 한편 다른 등장인물 카메론은 여자친구 케이티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직장에서 번번이 해고당하면서 여자친구한테서도 결국에 쫓겨납니다. 카메론은 어릴 때 이모에게서 거두어져서 자랐는데 엄마가 살아있나요? 살아있는 걸로 나왔나요? 네, 연락은 안 되지만 살아있는데 엄마한테서 받은 잡다구리한 물건들을 열어보다가 생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아저씨가 엄청난 부자인 거야. 맞아요. 부동산 개발업자, 엄청난 부자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생부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고 그렇죠. 한 1, 2만 달러 된다고 나오죠. 그 정도 받고 이제 내 삶을 펴봐야겠다. 그래서 생부를 찾아서 소엘베이로 이모에게서 돈을 빌려서 무작정 찾아옵니다. 한 300만 원인가? 3,000달러니까 그죠? 그 정도 빌려서 찾아옵니다. 근데 항공사에서 캐리어를 분실해가지고 그나마 있던 무언가조차 거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소엘베이 쪽으로 오면서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 지낼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이동수단도 있어야 되니까 거의 썩어가는 중고 캠핑카 한 대를 거의 예산의 전부를 그렇죠. 이모한테 돈도 빌리고 거의 한 80만 원 남기고 거의 써서 그걸 한 대를 구입합니다. 그러던 중에 토바가 그때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하다가 수조를 닦고 있었는데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거기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몇 주간이나 쉬게 되는데 이 바람에 이 동네에 온 카메론이 이 아쿠아리움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토바는 이 청소에 대한 강박이랄까요? 책임감이 어마어마한 아쿠아리움에 대한 이 애정 때문에 몰래 밤마다 찾아오는 거야. 누가 청소를 똑바로 해놓지 않지는 않을까. 뭐 잘 돌아가고 있나. 마셀러스도 보고 싶고 이러니까 밤마다 찾아오고 그래서 카메론을 만나게 되죠. 이때 마셀러스는 매일 밤 자기 수조 앞에서 마주치는 두 사람을 이제 관찰하다가 이 문어가 가진 통찰력으로 두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DNA를 나눈 직계 가족이다. 그걸로 알아챕니다. 근데 물론 말을 못하니까 그때 얘기해주지는 않죠. 근데 사실 토바는 카메론의 친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셀러스가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카메론이 이 상사에게 낸 운전면허증을 밤에 훔쳐가지고 토바가 찾을 만한 곳에 이렇게 두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보고서 토바가 이 사실을 알아채기에는 좀 부족하죠. 이제 그 사실로 알게 된 거는 너의 어머니가 나의 아들의 실종과 너무 관련이 있는 그 사람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있죠. 그 당시에 만나던 여자 중 하나 혹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 그때 누구였죠? 아들 이름이 에릭. 네.
에릭의 누군가가 에릭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 얘라고는 이제 단정짓지는 못하니까 네. 어머니 이름만 알고는 그쵸. 그 정도 선까지는 일단 한번 전진을 하죠. 네. 그리고 에릭의 그 죽음에 대해서 워낙에 단서가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나저나 카메론은 그 생부로 확신했던 그 남자를 결국에 만납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에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짱친. 네, 짱친이었던 거예요, 진짜 짱친. 막 그 어머니를 위해서 카페를 차려 놓을 만큼 바였나요, 카페였나요, 지하에? 바? 네, 차려 놓을 만큼 진짜 짱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굴욕감에 이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이 소엘베이에 와서 새로 만나서 잘 지내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에게도 약간의 오해가 생겨서 서운한 폭발.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현실과 일자리에도 분노 폭발. 일단 지금 쌓인 게 많은 친구. 예, 사실 지금 되게 건강한 정신 상태는 아닙니다. 네, 네, 인생이 안 풀리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못 찾은 거에 대한 실망감. 네.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고 느낄 만한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대폭주를 하게 됩니다. 나는 떠난다. 네, 그래서 토바가 뜯어 말리는데도 막 사직서를 막 그 박연진처럼 휘갈겨 쓰고 너 이런 애 아니잖아. 너 책임감이 있어야지. 난 책임감 따위는 없는. 나 같은 밑바닥 인생이 뭘 안다고요. 어쩌고 난 이런 새끼예요 원래. 중이병 오지 뭐. 그러니까 맞아요. 대폭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때 생부를 찾으러 갈 때 단서로 가지고 갔던 생부의 졸업 반지를 홧김에 아쿠아리움 곰치가 있는 곰치네 수조에 던져버리고 이제 충동적으로 소엘베를 떠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출발을 하죠. 근데 이거를 마셀러스가 다 보고 있었죠. 그래서 성격이 더러운 곰치네 수조로 목숨을 걸고 갑니다. 사실은 이 마셀러스가 구조된 문어인데 그 전에 구조되게 된 게 곰치에게서 물려서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진짜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렇죠. 찾아와야겠다, 저 반지를. 그래서 토바 아들의 이니셜이 새겨진 졸업 반지를 꺼내옵니다. 그래서 토바에게 보여주고 토바는 딱 그걸 보고 얘가 내 손주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안 그래도 나이가 많았던 마셀러스는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로 놓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토바가 보고서 생애 마지막을 바다에서 보내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양동이에다가 얘를 담아서 마셀러스를 앞 바다에 놓아줍니다. 결말은 결국 카메론은 자존심을 삼키고 소엘베이로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토바랑 재회하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할머니. 토바는 원래 양로원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계약을 취소하고 예쁜 아파트를 사가지고 소엘베이에 살기로 결심하고 카메론 여자친구 에이버리 아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 단란하게 살아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피엔딩이네요. 네, 해피 엔딩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다음은 이 책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이 책 읽어마라 코너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 챈들러고요.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OTT로 미드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실 텐데 딱 미드 재질입니다. 한 시즌 한 3, 4편 정도 나온 한 시즌에 한 8편짜리 그런 되게 잔잔한 미드. 그 안에 소소한 유머 같은 것들 있고 그냥 그런 딱 미국 냄새 물씬 느껴지는 그런 미드 감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결이실 것 같고 읽으실 때 그런 익숙한 좋은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그 미국 유머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대표적으로 뭐 그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뭐 아재 개그 얘기하면서 뭐 잔디 깎는 기계에 호랑이 꼬리가 잘렸다면 뭐 이러면서 막 근데 저는 이게 왜 웃긴 거지? 막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마셀러스는 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뭐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이게 왜 웃긴 건지도 잘 모르겠고 미국 코드가 안 맞는다면 좀 읽기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두꺼울걸요?
꿀벌과 천둥보다 두껍나요? 이번 시즌. 이번 시즌. 네. 그쵸. 이번 시즌에서는 지금 이게 한 560페이지 정도 되니까 진짜 내용이 깁니다. 긴데 그만큼 캐릭터들을 푹 익힐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쯤 가면은 전 사실 뭐 그렇게 막 초반이나 중반에 막 어떡하니 막 어떡하지 양로원 들어갈 준비하시는데 너무 쓸쓸하다 막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보니까 오래 보다 보면 사랑스럽거든요. 마지막쯤 가서는 뭉클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또 네. 게다가 또 이 문어와의 우정도 살짝 이게 이제 곁들여지니까 어떤 훈훈한 감정으로 마무리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소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길어서 좋은 게 있고 짧아서 좋은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떡밥의 절반쯤 뿌렸잖아요. 제가 페이지는 안 나오니까 이북에서 한 53%쯤에 이제 문어 마셀러스가 저 걸음걸이 유전자 얘기를 하면서 저 새로운 알바 청년과 그 토바의 걸음걸이가 똑같다. 뭐 둘은 이제 직계 가족임이 분명하다.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 나가기 시작했네. 계속 이제 해결됐고 이제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될까? 어떻게 이제 서로 직계 가족임을 확인하게 될까? 근데 저는 이 과정이 이렇게 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끝나야 해결. 네,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4-5%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소엘베이로 돌아온 캐머런이 할머니와 제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반 후반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 초반 부분에 쌓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구컷 당하기 좋기 때문에 이 책은 단단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된다. 초반에 단단한 팔과. 그쵸. 개 무거워요. 네. 여러분 이거 누워서 읽으시려면 이북으로 읽으셔야 돼요. 두 분 다 이북을 읽으셨나요? 네, 저 이북으로 읽었죠. 네. 와 럭키. 저는 무조건 두꺼운 책은 이북으로 읽어요. 진짜 너무 두꺼워요.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손목 나가요. 진짜로.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네. 무게예요 거의. 네. 그죠? 우리 원래 저번 주엔가 이거를 이렇게 사진 올리시면서 거의 벽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걸로 사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등기죠, 등기. 그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 먹고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제목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이거 보자마자 그냥 감성이나 그냥 미국적인 정서도 그렇고 박물관이 사라졌다인가요? 살아있다죠. 뭐가 사라졌지? 그런 느낌 나잖아요. 맞아요. 앞에 읽으면 뭔가 네. 되게 문어가 주인공인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앞에 보면 슬쩍 읽으면 또 얘가 막 밖을 나와서 기어다닌다고 하고 그리고 딱 그런 느낌인가? 이 문어가 진짜 게다가 이제 또 이 카피 문구가 모두가 잠든 밤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거든요. 그러니까 전 너무 그런 게 생각이 났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살짝 좀 양상형 어린이 판타지. 내용이 또 문어랑 뭘 하나 문어가 춤추나 뭐 이런 디즈니 같이 뭐 언더 씨 뮤지컬. 그래서 전 살짝 오히려 꺼려졌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가족물이라거나 오히려 사실 특별한 그러니까 문어가 뭔가를 하긴 하지만 사실 문어 분량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결국 인간들끼리 복작복작하는 얘기다. 어떤 판타지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가슴 속에 3,000원쯤 품고 다니는 이유. 타코야끼. 그렇죠. 이제 못 먹겠어요. 타코야끼인가요? 붕어빵인가요? 요즘 붕어빵은 3,000원이 아니잖아요. 2,000원에 3마리니까 그렇죠. 보통. 타코야끼는 3,000원이니까. 길거리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타코야끼? 아니요. 저는 핫도그 좋아해요. 핫도그? 네. 핫도그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소세지만 있는 명랑 핫도그. 그렇죠. 이렇게 소세지에 빵가루 튀겨서 그 가장 정석 오리지널? 핫도그. 가장 뭐랄까? 치즈 안 들어 있는 그렇죠. 거. 뭐 감자 이런 거 토핑 없는 생 핫도그. 급식으로 나오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 문어 얘기 지금 이렇게 한참 읽었잖아요. 문어가 이렇게 똑똑하고 지능도 높은데 타코야끼 먹을 때마다
문어 스케 살살 녹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똑똑한 애는 자기가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뭐 이런 슬픔. 당분간은 좀 문어는 꺼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분량에 비해서 읽을만 했던 것 같아요. 분량이 너무 많았음에도 끝까지 잘 읽을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중간에 이렇게 긴 소설들 같은 거는 보통 위기가 있잖아요. 중간에 약간 독자로서의 위기. 이거 놓고 싶다. 그쵸. 이런 위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기에 저는 위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위기가 컸거든요. 큰 위기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어디쯤에서 한번 전 중간 전까지는 매 페이지 위기였어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건 뭐 이따 저희가 얘기하기로 하고. 자, 저는 이름이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이니까 아쿠아리움이 폐업을 했을 때 아쿠아리움이 폐업을 하면인 줄 알고 이게 또 문어가 막 얘기하고 나레이션 이런 게 나오니까 아쿠아리움이 폐업을 하고 이 남은 동물들이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너무 기대를 했어요.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인간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I hate people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족 찾는 얘기 따위 물고기들이 집 돌아가는 얘기가 훨씬 좋죠. 니모를 찾아서 이런 류의 이야기를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쿠아리움이 영업 종료를 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근데 소엘베이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웃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인물이 진짜 처음에 헷갈리는 게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초반에는 그 인물들이 다 소엘베이라는 곳에 한 곳에 모이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캐머런의 친구들, 캐머런의 이모가 싸우는 어떤 마을의 이웃, 그리고 뭐 동네 슈퍼 아저씨랑 그렇죠, 이선. 그리고 슈퍼 아저씨랑 같이 일하는 심지어 그 식당 델리의 뭐 직원도 나오고요. 별 사람이 다 나와요. 근데 결국에 이 이웃들 사이에서 이 피어나는 따뜻함,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 서로 돕고 서로 약간 걱정해주고, 이 소설에도 이런 것들이 피곤하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서로에게 관심이 많다. 그쵸, 이렇게 옆집 숟가락 몇 개인지 알고. 아니 캐머런은 되게 뭐랄까요, 예민하잖아요. 지금 엄마 찾으러 와서 자기가 뭔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 엄마 이름 얘기하는데 그 모두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 엄마 이름을 막 알면서 아는 척해. 그럼 빡치죠. 그쵸. 그런 동네. 뭔가 하지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찾아주려고 그랬어. 뭐 이런 오지랖 높은 동네. 그런 동네인데 그런 따뜻함, 그리고 문어의 지능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신 판타지가 섞인 그런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감성. 근데 저는 다른 동물도 좀 이렇게 같이 좀 더 비중이 곰치 같이 이렇게 막 늑대장어, 곰치도 얘기도 좀 하고 늑대장어도 얘기하고 막 불가사리가 춤도 춰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없긴 했는데 아무튼 낭만적이긴 했어요.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또 이 캐머런이 이 이사를 오고 막 그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그려지면서 이런 말랑한 도시에서조차 삶은 팍팍할 수 있구나. 그런 현실적인 모습 이런 것들 모두가 담긴 약간 풍부한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플롯 자체는 용두사미의 끝판왕이었다. 용두사미예요? 용두사미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저는 이 처음에 미스터리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에릭이 죽고 뭐 얘도 갑자기 문어도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지능이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펜이라도 져서 글이라도 썼어야 되는데. 아니 별걸 안 하고 사실은 뭐 반지만 하나 건네지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에릭에 대해서도 단서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뭐 에릭을 찾는다든지 이런 거 없었고, 뭐 에릭의 친한 친구가 뭐 에릭 그동안 뭐 우울증이 심했다든지 무슨 뭐 삶에 대해서 뭐 회의가 컸다든지 아니면 나쁜 애들이랑 어울렸다든지 이런 단서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직계 가족이라는 거를 문어가 알아챘을 때 이미 독자들은 등장인물 둘의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굉장히 특이한 장치를 사용한 소설인데, 토바의 아들이 어떻게 실종된 건지에 대한 미스테리를
저는 위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소해 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런 독자들만 알고 있고 얘네는 계속 고군분투하는 이런 과정이 그려질 줄 알았는데 끝내 그렇지 않았다는 게 되게 뭔가 미스테리한 죽음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은 정말 영문을 모르지만 그냥 독자들은 에릭은 사고로 죽었군. 그렇죠. 바다에 빠져 죽었구나. 사고로. 근데 그렇게 추정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배만 그쵸. 돌아왔으니까. 근데 뭐 결국에 문어가 뭐 나중에 그 에릭이 있는 뭐 치매로 뭐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사고로 죽었다는 걸로 결론을 짓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플롯을 더 흥미롭게 하려면 예를 들면 에릭의 사고 장면 때 마셀러스가 바다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거나 네. 아니면 그때 마셀러스가 좀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그 배를 공격한 오히려 범인이었다. 그 이후로 마치 은혜를 갚듯이 어머니에게 아니면 적어도 손주를 이제 데려다주는. 아니면 적어도 똑똑한 그 문어들끼리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문어가 가서 알아보는 거예요. 야 걔가 여기서 죽었다는 너네 봤냐? 해서 유골이라도 이렇게 수습할 수 있게. 막 그래서 막 뼈를 모아준다든지 막. 근데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주인공인 토바가 이제 작중에서 양로원을 스스로 이제 우리나라 치면 뭐랄까 실버타운을 스스로 계약할 만큼 나이가 든 할머니인데 책을 읽고 나면 감정 묘사로는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약간 체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선과의 그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이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0살이 되어도 40살이 되어도 꼭 마음 많은 19살에 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토바의 감정 묘사나 독백으로는 되게 소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묘사한 점이 이 작가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설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전체적인 이야기 톤이 되게 핑크빛, 파스텔 톤. 그 파스텔 톤이죠. 그런 느낌인데 그 느낌에 한몫하는 게 이런 특유의 묘사 방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진 씨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로맨스죠? 그러니까 풀어보시죠. 이런 게 작가가 처음 쓴 소설이기도 하고 작가 자체가 원체 젊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못 쓴 건데. 그렇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쓴 거죠. 못한 건데. 못한 건데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더 장점으로 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슛을 했는데 그게 기가 막힌 궤적을 그리고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해의 골상, 푸스카스상 이런 거 받고 하는 거죠. 그죠. 나는 그냥 발이 그냥 닿았는데 이렇게 공이 이렇게 갔네. 웹툰 보면 막 작가님 이런 것까지 다 노리셨다니 그렇죠. 너무 대단. 작가 그냥 그렸는데 이런 거. 그런 느낌인 거죠. 저한테는. 볼을 못 차서 스핀이 들어갔는데 스핀을 잘 먹이는 선수가 된. 그렇죠. 이 기가 막힌 골을 넣어버린.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미국에서 상도 많이 받고 이랬잖아요. 미국 문학계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우리나라 책 들어가면 난리 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책 재밌잖아요. 네, 그럼요. 재미없으셨군요. 네, 지금 재미없었다는 말이고 읽기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딱 그 비 윌더먼트 느낌. 그러니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이런 결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네요. 확실히 취향 차이가 있네요. 네, 어떤 자연, 힐링물 이런 거를 내가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랑한 거. 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렇진 않은데. 네, 뭐 토이 스토리 좋아하고. 그러네. 그렇죠. 어쨌든 걔네 인간들이 자는 사이나 이게 몰래 돌아다니는 장난감들 얘기잖아요. 그리고 박물관에 살아있다도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뭐 공룡 나오고 뭐 그 역사적인 인물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 보면은 되게 재밌다 했는데 꼭 이런 작품 책으로 읽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힐링으로 제가 안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북의 단점은 이 퍼센테이지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진도 체크가 가능하다는 건데 저는 이게 딱 그 메이플 스토리 고렙 됐을 때 그 다음 레벨업까지 경험치 사냥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 한 마리 잡았는데 막 포션 써가면서 근데 퍼센테이지가 지금 뭐 0.15 별로 안 올랐어. 제가 한 5장을 넘겼는데 1%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그럼 보면은 난 대체
이 책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까 진짜 걱정이 많아서 이거는 그 행군법으로 UDT 행군법으로 읽지 못했어요. 이거는 그걸 시도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랬죠?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제가 제작하는 주가 있어가지고 출장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읽기가 빠듯하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읽었는데 네. 그런 게 좀 저에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좋은 책 많이 읽었잖아요. 한 4주 연속 정도 네. 제 별점을 후하게 줬는데 살짝 주춤한 편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 책은 단편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책이었다. 단편이었으면? 예. 560을 그러면 한 100 이하. 100 이하. 네. 그러니까 이런 문어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잃어버린 한 청년의 사연을 캐머런의 사연을 요약을 하고 토바는 원래 있던 사람처럼 따로? 네, 따로 그냥 주변 사람들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순희 씨가 말씀하셨지만 이 이선이라는 아저씨랑 캐머런이 네. 어디 무슨 오프로드 달리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둘이 또 썸씽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오프로드에 바퀴가 빠져서 돌멩이 넣고 네. 달려오고 서로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은 대체 이 작품에 어떤 도움이 있나? 이선 아저씨가 이제 오지랖 넓은 이제 착한 아저씨라는 네. 걸 보여주는 장면인 그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함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 분량을 늘리는데 주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50 몇 페이지쯤에 이제 사전 떡밥이 다 뿌려졌기 때문에 이걸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뿌려졌네. 그러면은 이 정도 분량이 남았다 하면 진짜 저도 캐머런이랑 뭐 토바랑 마셀러스 따라서 뭐 용궁이라도 가나? 아니면 뭐 어디 에릭이 네. 무인도에 조난돼 있어서 그 위치를 알려줘서 이렇게 제외를 하나? 개쩌는데요. 네, 뭔가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내용은 또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문어가 갑자기 모래사장에 숫자를 써. 그렇죠. 좌표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문어잖아요. 마셀러스는. 네. 근데 그쵸. 왜 글을 안 쓰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이해를 다 하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데 글을 안 쓴다는 읽기도 게. 하고 열쇠도 풀고 네. 쓰레기통 뒤져서 할 줄도 아는데 정작 글씨는 못 쓰네요. 아무튼. 그럼 그게 되게 끌리는데요. 용왕님을 찾아서 그럼 용왕님을 찾았는데 심장이 세 개니까 내어줄 수 있는 네. 게 있죠. 그렇죠. 네. 이선한테 하나 내어주고 첫 번째 살아나고. 심장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근데 뭐 딱 봤더니 용왕님의 오른팔인 거야. 에릭이. 용왕님 오른팔이 되어 있었어. 그렇죠. 그런 거 해가지고 뭔가 되게 해피엔딩. 토바도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저는 이 책을 누가 어떻게 읽거나 다들 이렇게 찾아봤는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읽었더라고요. 거의 여름 방학 동안 이거 한 권 읽겠네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이 책을 참 많이 읽고 뭐 이렇게 독후감 뭐 이런 거 쓴 거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그 정도 수준이다. 제가 읽기에는 조금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극에 절여져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런 게 아쉬웠고 차라리 그 오니까 이 바다의 사랑 사람도 많더라고요. 차라리 거기 수족관에 갇힌 방어의 삶을 얘기하는 게 전 그건 슬퍼서 못 읽을 것 대방어의 일생. 네. 그래서 그 수족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자기 먹으려고. 그렇죠. 와 너무 끔찍하다. 그런 시선들로 보는 게 차라리 더 알까요? 한국 작가들의 독자들에겐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길어서 힘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친들러 씨는 어떻게 저도 읽으셨나요? 와 진짜 빡친 날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로렌스한테 한번 제가 징얼거리긴 했었는데 뭐 어떻게 징얼거렸냐면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지하철을 타게 되면 기본 1시간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이동거리는 이제 기본 1시간인데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저는 어차피 읽어내야 할 책이 있고 숙제처럼 그걸 읽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전혀 뭐 이동거리에 대한 그냥 그런 거 뭐 이제 너무 길어지면 이제 그냥 지루하니까 이제 그런 건 어차피 집에서는 또 책을 잘 안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이동거리 길면 오히려 좋아. 책 읽으면서 가면 되지. 그렇게 지하철에서 책을 게다가 또 저희가 되게 천천히 읽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번 또 이게 책을 바뀌어가다 보니까 한 3주에 걸쳐서 읽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좀 만만한 마음으로 이거 읽겠지
하고 제가 찾아서 읽는데 와 진짜 읽다가 계속 조는 거예요 제가. 졸린. 진짜 계속 졸았어요. 일단 특히 중반까지 읽다 계속 졸았어요. 그럼 뒤로 계속 다시 가야 되잖아요. 계속 한 0.5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후에 그러니까 손해 보고 잠깐 돌아갔다가 이제 쭉 읽다가 쭉도 아니에요. 한 페이지 반 읽으면 다시 졸아요. 진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초반에. 게다가 이제 전 진짜 뭔가 이 문어가 정말 어떤 좀 더 메인 롤을 맡아서 그렇죠. 문어가 펼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제목이나 게다가 이제 뭔가 감금 며칠째라고 이제 하는 특별한 챕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문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계속 막 캐머런의 뭐 밴드 이야기, 밴드 친구네 집에 가서 자는 이야기 너무 사람도 많고 진짜 겁나 졸았어요. 진짜 이 책을 빌리고 한 3주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손에 쥐고 읽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걸 스타트로 보고 이 책을 다 읽은 게 이제 피니시라고 했을 때 이 시간에 한 절반 혹은 절반 한 4분의 3 지점까지는 그냥 졸고 재미없었던 구간이다. 그리고 그 구간 동안 읽어낸 건 절반 정도? 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로맨스 영화한테도 징징거리고 진짜 순간 또 참지 못하고 이거 저희 그냥 드랍하고 시간 얼마 없으니까 그냥 단편 하나 읽을까요를 또 한번 제시할 뻔했었던 그런 책이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읽다가 어느 순간 중간을 넘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그쯤 되면 이제 어느 단락은 이제 대충 대각선 읽기 해도 된다라는 게 파악이 되잖아요. 이 니트위트족. 네, 니트위트 모임 넘어가도 돼. 할머니들 그냥 수다 떠는 거야. 대충 이거 지금 양로원 들어가는 거 걱정하는 내용. 오케이 넘어가. 대충 지금 캐머런이 신경질 부리는 내용. 오케이 넘어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유니팅법이 아니라 뭔 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축지법을 쓰니까 이게 쓱쓱 넘어가고 그러니까 좀 읽힐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오히려 이 책을 갖고 제 손에 쥐었던 3주 동안 마지막 3일에 읽은 분량이 정말 많고 그때 그냥 쓱쓱쓱 넘어가고 그때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OTT 미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미드 같은 느낌을 그렇게 받은 것도 맞아요. 그런 것 중 하나예요. 흔히들 우리가 누구한테 미드 추천할 때 시즌 1만 견뎌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이 책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저도 쓸데없는 분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드로 만든다 그러면 그냥 멍 때리면서 볼만한 장면일 것 같아요. 그냥 미국 그쵸. 문화나 그냥 뭐 오늘 괜히 차 끌고 뭐 마트 가서 시시콜콜하게 그냥 다른 주인공이랑 수다 떠는 게 그냥 재밌는 미드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구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챕터 구분을 해주지 않아요. 소단락 구분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책의 목록 보시면 목록이 어마무시합니다. 목록은 보통 그러니까 목차는 보통 그냥 챕터 1, 뭐 이렇게 제목이 이거는 그저 그냥 목차만 주르륵이에요. 목차가 예를 들면 그냥 그 에피소드 하나마다 다 목차를 붙여놓은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예를 들면 이거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한 1000개 몇 개 되는 문서들 그냥 거기에 다 넣어둔 거예요. 그 안에서 한 번 더 폴더 분류를 해줬어야 돼요. 챕터 1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으로 몇 개를 집어넣고 하면은 어쨌든 이 새 폴더를 들어갔을 때는 깔끔하잖아요. 폴더만 한 4-5개 폴더 그 구성을 해줬더라면 그 구성 안에서는 이게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폴더를 딱 들어갔는데 내가 읽어야 할 문서가 대뜸 1000몇 개가 뜨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엔 좀 실패를 한 게 아닌가. 이걸 조금 더 큰 단위로 묶어주고 그 안에서 더 작게 묶어주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셨나? 처음에 전반적인 구성을 하지 않고 이때 쓰다가 내가 문어 얘기 한번 넣어야지. 또 문어의 감금 며칠째. 다음 뭐 쓰지? 그러다 이 뜨개질 모임 얘기 한번 더 쓸까? 차라리 뭐 1부, 2부, 3부로 해서 뭐 초반부, 뭐 중반부, 중반부 이렇게 나눴었으면 훨씬 더 그렇죠.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로맨스정의 이 퍼센테이지 반은 그런 걸 고려 안 하잖아요. 어쨌든 100에서 안 움직이겠지만 심리적인 퍼센테이지 그쵸. 반은 좀 적잖아요. 네. 이 챕터 거의 다 읽어가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구성을 좀 바꾼다면 그래도 좀 더 사람들이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진짜 빡쳤다가 마지막에 용서된 책. 네.
그래도 마지막에 좀 재밌게 읽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괜찮으셨어요? 아니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냥 잘 읽히고 쑥쑥 읽혀서. 뭐 저는 결말에 대해서는 뭐 큰 불만은 없는데 그래도 재밌게 읽었죠. 그러니까 용두삼이라고 했던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뒤로 갈수록 내용이 오히려 쉬워지는 가지가 처지고 주변인들도 많이 안 나오니까 이제 착착착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초반에는 그 니트비트 그 모임 얘기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이 할머니들 모여서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나아졌다고 느끼는 게 앞에서 느꼈던 게 극한의 고통이라서 뒤로 갈수록 수월하다고 차라리 이야기가 나아진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마라톤 그 러너스 하이가 오는 부분이 아닌가. 러너스 다 지치고 이제 영원히 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쾌락이 올 때 앞에 한 200~300페이지 진짜 200~300페이지 정도 내가 실패 경험을 느꼈잖아요. 그냥 배운 거죠.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겠다. 스르르 니트비트 오케이 스르르 문어 대충 오늘 밤에 뭐 하나 보다 스르르 근데 내용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문제죠.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짜. 이게 왜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인기 요인이 뭘까요? 이렇게 상을 받고 뭐 올해의 책 그 아마존에서 이렇게 괜히 지정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되게 디즈니스럽게 뭔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던 거 아닐까요? 쉬운 거 같기도 하고요. 좀 이런 감성이 어떤 통했나?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넷플릭스의 버진 리버 보셨어요? 버진 리버? 미드인데 그게 약간 우리나라 통 아침 드라마와 전원일기가 섞인 느낌이랄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디트위트나 이 동네 사람들의 이 풍경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맞네. 그런 감성. 버진 리버에다가 나의 문어 선생님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둘 다 미국에서 좀 통했잖아요. 그런 게 좀 그냥 그 감성 자체가 미국에서 통하는 감성이 아니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판 심파 아닐까요?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흩어져서 같아요. 따로 사는 가족들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나는 아빠를 찾는데 뭐 할머니 또 이제 거기도 고령화 뭐 할머니 나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다면 진짜 너무 쓸쓸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그랬는데 손주 마침 또 손주와 얽혀 있는 이 마침 가족들 이 뭔가 그 파편으로 존재한 사람들이 얽혀서 가족이 되고 이런 미국형 이게 가족 그 심파극의 전형이라서 상 받은 게 아닐까. 친절한 친구와 이웃들 뭐 이런 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콩가루 집안이지만 얘네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아니 저는 제가 너무 재미없게 읽었던 부분도 있지만 저는 상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을 만하다는 건 아니고 이 책 상 받았다 했을 때 뭐 그랬겠네.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전혀 동의할 수 없진 않아요. 어떻게 이 책에 상을 줄 수 있지? 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갑다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갑다. 그런갑다. 인기가 많은갑다. 저는 이거 애들이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근데 애들 읽기 저는 되게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엔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엔딩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건 좀 무서운데 싶었던 거는 토바 지금 이제 말년에 그러니까 인생 말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업무 말년에 사실 뭐 사장이랑 거의 찐친 사장이 오히려 리스펙하고 거의 그냥 말년 병장 느낌이잖아요. 내가 뭘 하고 아무도 터치 안 한다. 그 느낌까지 줬으면 그냥 굳이 후임 문어가 없이도 마셀러스를 방류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후임 문어가 잡혀왔고 사실 잡혀왔다기보다는 이제 또 어디에도 다쳐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그 김에 그냥 여기로 온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쿠아리움 이건 동물원 이건 진짜 안 좋아하고 맞아요. 아까 로맨스 정이 그 수족관이 나를 먹으려고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게 되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이코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정서 유대 다 쌓아놓고 대체가 들어왔으니 넌 나가. 대체가 안 들어왔으면 이거 안 놔줬을 거야 그러면은? 그랬을 수 있죠. 게다가 뭐 어린 문어라고 나오잖아요. 어린애 잡아놓고 이제 늙은 애 풀어주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너무 소름 돋았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인간 특유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느낌.
감성은 다 잡았는데. 그래 마셀로스 바다가 곧 죽어요. 얘 이 체력이면은. 맞아요. 며칠 놔줬다는 게 문제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마치 인간과 동물의 우정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얘는 가서 어쨌든 물론 인생의 끝을 나의 고향 바다에서 하게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마치 이거는 뭐랄까 내가 뺏어다 놓고 마지막에 줘놓고 어때 우리의 우정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이 지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어린 문어의 등장은 없었어야 된다. 토박급으로 말년 병장되고 할 거 거칠 거 없으면은 그냥 오케이 그동안 내가 너무 청소만 하고 너랑 그렇게 우정을 쌓았는데 이런 걸 내가 이제야 신경 쓰네. 뭐 테리가 뭐라 하거나 말하건 난 너를 놓아줄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어린 문어가 잡혀왔기 때문에 좋아 얘가 이제 뭐 여기서 역할을 할 거니까 너는 이제 풀어줄게. 이거 와 전 너무 사이코패스 같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이 정도의 지능이라는 거 알았으면 진작에 놔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 진짜 사이코패스 같이 풀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 보다가 아유 다시 잡아주고 넣어놓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동물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선인적이지 않나요? 근데 결코 이제 인간은 동물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묘사한 게 정말 인간의 시선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철저히 인간의 그 관점에서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어린애들은 그렇구나. 그래 문어 한 마리는 꼭 필요하지. 저 문어가 마셀로스래. 쟤 내 말 다 알아들을 걸? 뭐 이런 거. 문어 한 마리 꼭 필요하지. 우리에게 스페어가 있다면 나는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어. 라는 이 정서는 너무 위험한 게 아닌가. 구조됐으니까 여기다가 영원히 가다 놓도 되겠지. 그렇죠. 뭐 나가면은 나갔구나 하면 되는 건데 다시 잡아다가 넣어놓고 뭐 이런 것들. 차라리 그런 스페어 문어 없이 그냥 마셀로스를 그냥 얘가 그냥 몰라 뭐 어차피 테리 뭐 나한테 껌뻑 죽어 이러고 넣어주고 다음날 짜잔 게장을 했는데 문어가 없어 막 하고 테리는 얼굴 벌개져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토바는 그냥 후련하다는 듯이 씩 웃고 떠나는 그냥 이런 그림이 차라리 좀 더 아름답지 않았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 마셀로스 바다로 갔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내든가. 후임 문어의 등장이 전 너무 별로였어요. 심지어 그 후임 문어가 되게 겁먹고 있었다고 나오죠. 맞아요. 너 그만둘 거면 후임 구하고 진짜 악질이네요. 계약질이지 이건. 동물 이런 거 키우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동물이요? 네. 저 동물 좋아합니다. 강아지도. 아니 이런 휘시류. 아. 어항을 들여놓을 생각. 어항을 들여놓을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근데 약간 그 물고기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막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수원에도 막 갑오정 이런 데 가면 큰 수조가 있고 그 안에를 막 잉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전 특히 그 물고기 잉어류나 얼굴을 보면 되게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징그럽고 그래서 하지만 회는 맛있게 드시죠? 회 잘 안 먹어요. 지금 날거 잘 안 드시나요? 네. 그 냄새랑 그 식감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 멀컹하면서 미지근하고 약간 비리고 그런 느낌이 되게 최고인데. 그런 느낌이 최고인데. 근데 또 제가 회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었는데 아빠가 바다 낚시 다니시고 하니까 근데 집에 항상 회가 있어도 이렇게 주말 저녁에 이제 아빠가 낚시 갔다 와서 우럭이랑 광어 이런 거 회 떠가지고 같이 드시거든요. 근데 먹어봐도 아무리 먹어도 적응이 안 돼요. 그래도 요즘은 한두 점 먹을 수 있는데 그전에는 가까이 가지도 됐어. 냄새랑 이런 게 적응이 안 돼서. 저도 이렇게 먹긴 잘 먹는데 저도 물고기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보는 거. 네, 뭔가 그러니까 저도 잉어류가 주는 어떤 그런 징그러움이나 크리피함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예를 들면 니모 같은 애들 있잖아요. 니모는 귀엽죠. 네, 해외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면 보여지는 이런 화려하고 뭐 산호 이렇게 꾸며져 있고 막 이런 사실 비주얼은 예쁜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수영을 못 하다 보니까 뭔가 물에 사는 친구들이 조금 낯설어서 좀 공포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두컴컴은 더 무섭지 않아요? 막 심해어 이런 거 있고 맞아요.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그 예전에 조석 웹툰 그 조의 영역
그거를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 물고기가 이제 거대해지고 오히려 물고기가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 그런지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그런 내용이었구나. 인간과 물고기의 위치가 바뀐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트라우마를 심어줬네요. 그 웹툰이. 근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저도 그 이후로 되게 저는 그 이전까지 잉어에 대해서는 별 생각은 없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잉어류 뭔가 이 통통한 그 잉어들 그런 류에 대해서 좀 저도 힘들어하는 게 되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웹툰 같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근데 서양에서는 문어 사실 여기서 문어는 내 친구 그러게요. 문어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되게 좀 모순적이지 않나 싶어요. 걔네 문어가 되게 바다의 재앙 같은 존재잖아요. 악마 같은 언제나 괴물로 등장하고 되게 악을 상징하는 문어인데 또 어떤 컨텐츠들에서는 이렇게 친구 뭐 나의 문어 선생님도 그렇고 나의 문어 선생님 보셨어요? 네. 너무 좋아해서 어떤 내용? 2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펑펑 운다면서요? 네. 이 다큐멘터리 영국의 해변가에 살아요. 거의 쓰나미 오면 100% 쓸려간다 싶은 집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도 이제 이런 집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도 지금도 이제 아들이랑 와이프랑 살고 있는데 이제 파도가 크게 치면 현관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바다가 춥기는 하지만 되게 깨끗한 환경에 있어서 이 사람이 원래 다큐멘터리 PD여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마헬부족 취재하고 되게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전 세계 동물 다큐 이런 거 촬영하시는 이제 형제분이랑 같이 되게 유명한 듀오셨는데 어느 날 번아웃이 진짜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만 있었대요. 일도 안 하고 일도 하기 싫고 진짜 중증 우울 뭐 그랬는데 애들이랑 대화도 안 하고 진짜 죽을까봐 걱정되는 그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어느 날에 그 오리발이랑 요거 뭐죠 고글? 네, 이거 수경? 네, 수경만 챙겨서 앞바다로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파도가 진짜 심하게 치는 바다라서 바위도 많고 엄청 험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계절은 영국 겨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다를 헤치고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미역도 막 헤치고 막 나가서 근데 어떤 구간에 딱 들어서면 이 해초들이 엄청 무성한 구간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서 거기는 엄청 잔잔한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거기를 거의 매일 나간 거예요. 몇 주 동안.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혼자서 이제 산소통도 없고 이제 맨몸으로 거기를 혼자 이제 원래 거기 사는 해양 생물인 것처럼 막 잠수했다 들어갔다 막 수영했다 혼자 거기 계속 유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문어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문어도 이 마셀러스만큼은 아니지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맨날 오는 아저씨네. 그리고 이제 한 2주쯤인가 됐을 때 이 아저씨가 오면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다가와서 막 이렇게 막 붙고 막 꼭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같은 위치에 오면 얘가 없다가도 어디선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문어랑 유대를 쌓고 그 주변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매료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물멍같이 그냥 잔잔하게 보기 좋아서 아니면은 어떤 정말 교감? 스토리가 좋았다라거나 그 모든 게 좋았던 것 같은데 화면도 예쁘고 사실 네 화면도 예쁘고 근데 저는 그 초반에 그 바다로 나아가는 그거에서 제가 그 전에 서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공감이 됐어요.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처음에 죽을 만큼 공포에 시달리고 근데 이거를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계속 헤치고 처음에 나가다 보면은 이 수온에 적응하고 이거의 쾌감을 어느새 굉장히... 내가 물이 된 것처럼 네. 그리고 어느 일정 구간을 헤치고 나가면 갑자기 평화로워지고 그것도 있고 또 그런 그 문어가 근데 수명이 별로 안 긴가 봐요. 이 문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돌문어 같은 작은 문어인 것 같은데 이 문어가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건강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을 거치고 이 문어의 어떤 생활사 이런 거를 다 찍고 이제 난 후에 이 문어가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그 과정까지 다 이 아저씨랑 함께하는 거예요. 몇 시에 만나면 항상 만나기로 약속한 것처럼 항상 만나는 거야.
그런 과정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의 이 내레이션과 이 그 잠수하는 이 PD 본인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그것도 진짜 목소리도 되게 매력적이고 아무튼 되게 모든 것이 알 수 없을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를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엄청 매력적.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틀어놓고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다큐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네, 있어요. 유명했던 거 왓챠였나 해가지고 댓글들이 막 웃길 수 있는 제목인데 보면 펑펑 온다고.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것 같은데 아닌가? 나이 문호 선생님. 근데 또 번아웃이 왔는데 그것도 찍으러 나가셨네요. 처음에는 그냥 나가신 것 같아요. 맨몸으로 나가셨다가 나중에 고프로 같은 거 들고 가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게 문호 선생님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네, 근데 문호 선생님 이 다큐가 저는 진짜 아쉬운 게 표지가 너무 별로. 무슨 크로켄 다리 같은데요? 네, 너무 재미 없을 것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목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로 보면 안 된다. 아무따 한번 봐봐라. 와 근데 문어의 IQ가 이제 40에서 50 정도라고 하네요. 네. 3-4살 아이 수준. 근데 저희 아빠가 제가 문어가 이 정도로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제가 이걸 한참 보고 있을 때도 막 사람하고 교감이 될 정도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빠가 문어 낚시를 한때 되게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근데 내가 낚시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문어잡이가 고차원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줄에다가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막 이렇게 어부들은 하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네 들어올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일렬로 쭈루룩 있으니까 거기에 문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 뭐 낚시를 이렇게 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데 이 하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나 많은 문어가 잡히는데 다음날 나가면 또 잡힌다는 거야. 이게 대체 어디가 똑똑하냐? 나는 모르겠다. 아빠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야. 문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그렇게 뭐 엄청난 수를 써서 잡아야 되는 생물이 아니다. 똑똑했으면 이미 다 소문 났겠지. 그렇죠. 똑똑해서 잡기 힘든 동물들이 있나? 뭐 돌고래 이런 친구들. 그렇죠. 그렇게 똑똑한 나랑 소통 가능해요. 문어 친구가 생겼어요. 뭐 하실래요? 별로 바다 안 좋아하잖아요. 네. 궁금한 거 할래요? 그냥 잘 지낼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배고프면 밥 주고 뭐 그냥 오늘 기분 어떠냐 뭐 이렇게 TV 재밌냐 뭐 이렇게 옆에 앉혀두고 뭐 할 것 같지 뭐 바다 얘기가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렇죠.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게 바다 어디 금이 있는 데가 그쵸. 있는가. 여기 뭐 좀 주워줘. 너무 물질적인데. 혹시 아는 데 있니? 같이 뭐 헤엄이나 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죠. 저희가 딩 얘기할 때 딩편 얘기 때 수진 씨가 서핑을 한다고 그렇죠. 네. 서핑 하시는 네. 거죠. 지금도 즐기시나요? 지금 제가 작년에 쇼핑 갔다가 부비동염이 지금 맞다. 너무 심하게 와서 맞다. 지금은 그때 크게 되어가지고 당분간. 그건 왜 생기는 거예요? 귀에 자꾸 물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비동이라는 게 코를 타고 가면 여기 입구가 있어요. 부비동이 이제 눈 아래에 있는 여기가 비어 있는 영역인데. 그 콧물 차고 거기. 네. 근데 이게 물을 심하게 먹으니까. 근데 또 바다가 그 전날 기상이 안 좋았어서 이 바닷물이 그 전에 비가 오면 여기도 흙탕물이 일듯이 거기도 흙탕물이 일어요. 어쨌든 좀 이물질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균도 많고 원래 바닷물 자체에도 세균이 많은데 이제 깨끗한 바다에 가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날 물을 엄청 먹고 또 파도가 일정하게 온 날이 있고 다 부서지면서 이상하게 온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에 제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성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물을 엄청 먹었는데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감염을 일으켜서 여기에 농이 차고 근데 그 급성기를 지나갔어요. 근데 급성기를 지났는데 이제 이 한 번 감염이 되고 나니까 뭔가 면역 체계가 뭔가 망가졌나 봐요. 알러지처럼 오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감기만 왔다 하면은 이 죽지도 않고 찾아오는 각설이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가 없어도 만성화되면서 지금 비염이 지금 낫질 않고 있습니다. 증상은 비염과 같아요? 그러니까 축농증과 원래 비염은 다른데 이게 축농증에서 비염으로 번져간 거죠. 축농증도 이제 생기고 있고 비염은 계속 있고. 서핑 건강에 안 좋네요. 하면 안 되겠네.
잘하면 건강에 좋은데. 오히려 잘하면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한번 잘하면 깨끗한 데서 하면 여기로 코가 들어갔다 입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헹궈지니까 오히려 되게 상쾌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바닷물이 들어올 때 하면은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박준영 씨가 축농증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서핑 때문에. 박준영 씨가 LA에서 서핑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바다는 나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축농증 수술 썰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한번 보세요. 꺽꺽거리 웃게 됩니다. 진짜 저 박준영 씨 기분 안 좋을 때 박준영 씨 보거든요. 박준영 최고입니다. 책 갈피.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수진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을까요? 저는 이게 409페이지 기준이거든요. 409에 한 160, 39% 지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어떤 아름다운 문장이 있는 소설은 아니어서 어떤 과학적 사실이 제시되는데 굉장히 흥미가 돋았습니다. 내 심장이 세 개인 것은 알고 있겠지?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이 심장이 하나뿐임을 고려하면 이상하게 보이리라. 여러 개를 지녔으니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존재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심장 두 개는 내 폐와 아가미를 통제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다른 하나는 내 기관 심장으로 다른 모든 기관에 동력을 공급한다. 나는 기관 심장이 멈추는 것에 익숙하다. 내가 수영할 때 기관 심장이 멈춘다. 커다란 맹인 수조를 피하는 이유 중 하나도 수영을 너무 많이 해야 해서다. 바닥을 기어가는 편이 혈관계에 부담이 덜하지만 메인 수조 바닥은 맛있는 것들로 가득해서 상어들이 순찰을 돈다. 나는 수영을 오래 하면 힘들어지기에 작은 공간에서 사는 게 적합하다고 하겠다.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공포를 느낄 때 인간들은 심장이 멎었다고 말한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혼란스러웠다. 내 기관 심장은 수영할 때마다 멎으니까. 하지만 청소한 여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때는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심장이 이상했다. 그 문어가 심장이 세 개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어디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심장이 세 개? 네. 좀 멋있긴 한 것 같아요. 안 지치잖아요. 심장 세 개, 두 개의 심장. 하하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리오레이비 세미소사. 그렇죠. 플레임을 알고 계시네요. 무한도전에 거의 미쳐 있었어가지고. 네, 그다음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감금 1306일째 마셀로스의 말인데 왜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에게 속 시원히 말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수백만 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 라는 문장인데 이 문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느냐? 왜 얘기를 제대로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갖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도 있고 갖고 알고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가 전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상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적확한 용어로 딱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그쵸. 용어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아는데 활용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는 게 한정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개 이런 거 개 맛있다 쩐다 뭐 이런 오지네. 네. 근데 그런 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것만큼 또 말맛을 살리는 게 또 없어서 계속 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영하 작가님이 예전에 국어국문과 그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한테 3가지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대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뭐였더라? 짜증난다였나? 짜증난다. 뭐 있었는데 그쵸. 그 심지어 이 얘기를 저희가 아마 방송 때 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기억나요, 맞아요. 근데 그 단어가 뭔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기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다시 반추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그 모든 디테일한 걸 그냥 짜증, 뭐 화가 난다라든가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고. 심지어는 이런 감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떤 심리를 공격한다든지 맞아요. 고도의 말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데 쓰는 것 같아요. 챈들러 씨의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네, 저도 로맨송이랑 같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좀 더 앞 구간이고 책으로 따지자면 이 80페이지였어요. 감금 1306일째. 그 몇 문장 앞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어떤 생명체도 나와 같은 지능은 지니지 않았다. 외롭다. 내 비밀을 나눌 누군가가 있다면 외로움이 덜해질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뭐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간에 지금 나와 같은 지능을 가진 사람 애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외로운 문어 맛을 넣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 종종 상상하곤 하는 게 지금 나의 두뇌와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그대로 내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난 진짜 개쩌는 인간이 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 상상 한 번씩 하죠. 하지만 그런 상상 할 때마다 하지만 그래 성인이 되기까지가 아마 고비일 거야. 이런 상상을 하는데 진짜 외롭겠죠? 이 두뇌와 나의 지금인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난데 몸만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3학년들 친구와 놀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쵸, 못 놀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외로우려나? 그래서 영재들의 그 엄청난 천재들의 삶이 기구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네, 뭔가 자신의 감정과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어떠한 친구도 없기 때문에 한 줄 평과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어 식용 금지법 추진하자.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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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하시네요. 네. 힘들었어요. 평가가 좋지 않았군요. 그다음 챈들러입니다. 500페이지 중에 400페이지만 한번 견뎌봐.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수진 씨는요? 저는 바꿀까 봐요. 미드 버진 리버 더하기 나의 문어 선생님. 5점 만점에 3.5점. 3.5점. 진짜요? 더 줄 줄 알았는데 한 4점은 나올 줄 알았는데. 3.5점. 저는 플롯 자체는 너무 용두사미가 심해가지고. 네. 그쵸. 근데 비윌더먼트를 안 좋아하셨던 거 보면은 그 확실한 결이 있으시네요. 네, 저랑 안 맞는 결인 것 같습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 금지. 저도 안 읽어봤지만 뭔가 느낌이 그래요. 가제 노래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가제가 노래하는 그것은 근데 차라리 뭔가 사람이 죽고 뭔가 스릴러가 있죠. 네,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렇긴 해. 결이 다른데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거 추천. 네. 자, 그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